자, 이 패턴을 쓰는 그 상황이 중요한데 그 상황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원래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한데요. 주인공이 지는 별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입만 나불나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난 네가 방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짜증나죠. 자기는 입만 나불대고 청소는 내가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want you. 네가 하는 거니까 I want you to clean the room. 자, 나는 네가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I want you to be quiet. 조용히 할 때는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실컷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면은 바라는 데는 간단한데 얘는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엔요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네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자, 역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만이 이런 걸 입만 쉽게 말로만 하고 앉아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알죠. 자, 그럼 나는 네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udy hard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또는요, 꼭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I want mom to 만들어주다 할 때도 나한테 챙기면 돼요. 받을 사람을 챙겨서 아니면 cook me 또는 make me 뭐 맛있는 음식 하면은 delicious foo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커플 얘기를 가지고 이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여자인데요. 자,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내 주변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은 다 자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이벤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남자친구한테 뭔가 바라는 게 더 생겼어요. 자, 나는 내 남자친구가 좀 더 자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you 대신에 누구? I want, 나는 바래요. I want my boyfriend. 그냥 이렇게 쓸게요. boyfriend. 자, 더 자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때 자상하다는 kinder를 쓰시면 돼요. to be kinder.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내 친구들 보니까 생일 선물로 남자친구한테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바라는 게 생겼어요. 나도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가방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I want my boyfriend to 사주다 할 때는 또 받을 사람 챙겨야 되죠. 얘한테 사주려면 by me, 나한테 사주는 거니까 뭘 사줘요? 가방을, ba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남자친구 표정 안 좋죠? 이 표정 안 좋은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이렇게 지가 바라는 애와 표정이 안 좋게 뭔가를 해야 되는 애, 걔만 잘 구별을 해주시면 한글 문장을 번역하지 않고 이 패턴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냥 가방을 사달라고 할 때도 표정이 안 좋았는데 심지어 명품백을 사달라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나는 내 남자친구가 명품백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I want my boyfriend to buy me a luxury ba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표정이 아주 안 좋으면서 자기도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욕심을 잘 안 부려요. 나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내 여자친구가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바래요. 자, 어떡해요? I want my girlfriend. 네, 얘가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To be prett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서로 자,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커플의 이야기는 조금 편리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는 그냥 이 커플 말고 일반적인 그냥 데이트하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전통적으로 남자 여자 있을 때 데이트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 보통 전통적으로는 남자들이 먼저 좀 데이트 신청을 먼저 했죠. 그러면 요즘은 남자랑 여자 중에 데이트 신청을 누가 먼저 해요? 예, 여전히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네. 요즘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고백하는 게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 누가 먼저 하든지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대신에
요즘은 요런 남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든 남자든 데이트 신청하는 거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죠. 왜냐면은, 차이면은 부끄럽고, 예, 쪽팔리니까. 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껄끄러운데, 요새는 아예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여자들이 나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라는 남자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일단 모르는 표현에 상관없이 제가 지금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표현을 끄집어 왔는데 모르는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시작은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나는 원해요. I want 여자들이 그러면은 그냥 남녀관계 여자들 할 때는 women보다 그냥 girl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더 흔하게 쓰여요. 그래서 그냥 이거 쓸게요. women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I want girls to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로 뭐 쓰면 돼요? 나한테 먼저 데이트하다, 데이트 신청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데이트 신청 이야기가 나와서 데이트와 관련된 표현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데이트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냥 네, 데이트. 이거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 또는요, go on a date.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go ou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도 데이트하다라는 표현인데 데이트하는 게 결국은 그거죠. 이제 같이 나가서 밥 먹고 같이 나가서 뭔가 영화 보고 그러다 보니까 go out이 데이트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근데 이 데이트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o out은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go out은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남자 여자 얘네들 이 커플이 사귀다라는 표현으로 사귀다가 다른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go out을 그대로 써요. 얘는 데이트할 때도 되고 사귀다도 돼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서양 애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사귀는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찌릿찌릿하면서 이제 호감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는데 고아웃은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귀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 해야지만 우리는 사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만나도 과연 우리가 사귀는 걸까? 이렇게 애매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 서양 애들은요 그냥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갖고 만나서 찌릿찌릿하다가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3개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데이트이자 사귀는 거예요. 굳이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 이거 안 해도 사귄다의 개념이 이 문화가 달라서 약간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제가 데이트 신청은 또 다르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는 아까 데이트가 이런 거니까 이 중에 한 표현을 쓸 건데 이번에 요걸 쓸 거예요. 뭐라냐면 정중하게 요청을 먼저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먼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원래는 이렇게 데이트하자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사편에서 계속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돌아다닐 때 기본 동사랑 얘가 있으면 얘가 진짜 원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to go out을 생략해서요. 그냥 얘한테 같이 나가자고, 같이 데이트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게 바로 데이트 신청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문장 이걸로 바로 가볼게요. 자, 나는 여자들이 나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I want girls to ask me out first. 내한테 먼저 ask me out firs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지금 우리 데이트 관련된 표현들을 살려가지고 남자친구가 항상 여자들이 먼저 나한테 그 데이트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ask out이 나와가지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표현이죠. 우리말에서 되게 흔하게 쓰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가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다 보니까 혼자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차이든지 말든지 거절을 당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사랑 고백을 할 거예요. 이 고백하다라는 표현 이거를 영어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옛날에 모르는 표현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네이버가 알려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 고백하다 단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한테 물으면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네이버한테 물으면 어떤 뜻이냐면, 무슨 단어를 알려주냐면, confess라는 단어를 알려줘요. 근데 confess는 어떤 뜻이냐면, 고백은 고백인데, 죄를 짓고, 그거 내가 했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좋아하는 감정을 그냥 표현하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범죄인으로 몰리는 그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우리 고백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나 너 좋아해. 그 말만 딱 던져놓고 영원히 이 사람을 안 보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 너 좋아해 이걸 표현해놓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랑 잘 돼서 데이트를 같이 하고 싶은 거, 이제 같이 사귀고 싶은 게 나의 의도잖아요. 그게 결국은 영어에서 데이트 신청하다, 아까 사귀자고 신청을 하다, 요 표현을 그대로 써서 ask someone out을 가지고 고백하다 표현을 대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여자애들끼리 막 얘기를 할 때, 걔가 너한테 어저께 고백을 했어? 아니면 사귀자고 했어? 이 얘기를 할 때, Did he ask you ou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결국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아까 이제 커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커플이 사귀고 있을 때 또 쓸만한 표현이 하나 더 떠올라가지고 그 표현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 여자친구는요, 내가 지한테 이제 막 좋은 조언을 막 해주려고 하는데, 나의 조언은 무조건 잔소리로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럴 때, 내 여자친구는요, 이번에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여자친구예요. 내 여자친구는요, 내가 자기한테 그 어떤 조언을 주는 걸 원치 않아요.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y girlfriend. 여기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안 오네요. doesn't, 여기는 want 바로 쓸게요. My girlfriend doesn't want. 누가 조언을 줘요? 내가. 그러니까 me. 그 다음에 자기한테 조언을 줘요. 이 주다 표현 이거 그대로 살리면 되죠. To give her 뭘요? advice. 우리 어저께 지난 시간에 배운 패턴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밖에 나갔는데 어떤 여자 둘이서 막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명은 내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언뜻 상황을 봤더니 누가 봐도 내 여자친구가 100%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여자친구는 항상 내가 자기 편이기를 원해요. 그 표현을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모르는 표현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내 여자친구는 원해요. My girlfriend wants me to, 내가 항상 자기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자기 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be on 누구의 편, on your side, on his side, on my sid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 편이면 나랑 같은 선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편이야. 그러면 you are on my sid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얘가 여기 있는데 나는 네 편이야. 그럼 내가 이쪽 라인에 넘어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m on your sid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내 여자친구는 내가 항상 자기 편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My girlfriend wants me to be on her side. 네, 요걸 그대로 살리시면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자기 편이길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살려서 to be always on her sid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순히 나는 네가 뭐뭐 하기를 원해 이 패턴을 그냥 I want you to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패턴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의 행동부터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 상황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얘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라고 있고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원해 하지마 이렇게 말만 하는 거고,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 애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남녀관계 이야기였죠. 그 보통 이제 그 좀 친한 사람한테 가장 바라는 게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내 남자친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혼자 그냥 바라고만 있으니까 이 남자친구가 좀 센스가 있어서 그 바라는 걸 바로바로 캐치해주면 좋은데 그걸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남자친구가 좀 더 자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I want my boyfriend to be kinder. 근데 나 혼자 나는 내 남자친구가 좀 더 자상했으면 좋겠어. 마음만 먹고 있다고 해서 이 남자친구가 무슨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을 안 하면 굉장히 깝깝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오해가 맨날 쌓이잖아요. 여자친구도 혼자 자기 머릿속에서 오늘 무슨 날이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자기 혼자 기대가 막 굴러가요. 근데 막상 그날 닥쳤는데 남자친구가 뭘 모르거나 자기의 기대치에 해당하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가 기대하다가 안 일어나니까 혼자 실망을 하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면 답답하고 그냥 깝깝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말을 하면 돼요. 그때 쓰는 표현이 ask예요. 여기 있는 이 팔자리는요, 단순히 원하다뿐만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남자친구한테 스파게티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I asked my boyfriend to make me spaghetti. 그냥 이렇게 자상한 걸 원하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상한 게 이런 거면은 그냥 이런 거 바로 원하면 돼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되겠죠. 우리 맨날 만나서 술만 마시니까 간만에 우리도 문화생활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 이제 극장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영화 한 편 보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그냥 영화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화 보여주려면 진짜 얘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극장 데려가서 돈을 내주면 되죠. 네, 그 표현을 영어로는 그냥 얘를 극장에 데리고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내 남자친구한테 극장에 좀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영화 한 편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I asked my boyfriend.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쓸게요. take me, 나를 챙겨가지고요. 이제 극장으로 가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극장은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 다 돼요. 그냥 to a movie도 되고요. to a movie, theater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to a cinema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그냥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편하세요? to a movie 얘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쓸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나는 남자친구한테 극장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I asked my boyfriend to take me to a movie.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아니면 또 내가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커플은 맨날 만나면은 돼지 껍데기만 먹어요. 그런데 뭐 돼지 껍데기도 좋지만 우리도 이제 가끔씩 한 번씩은 좀 근사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칼질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근사한 레스토랑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asked my boyfriend to take me to 근사한 레스토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근사한 레스토랑은 아무 표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Good restaurant, great restaurant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보통 학생들이랑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How are you today? 이럴 때 그냥 I'm fine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활기차게 하려고 재밌는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는데 전부 다 뜻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fantastic하고 wonderful한 뜻이니까 이 단어들 그냥 살려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근사한 레스토랑 할 때 terrific restaurant, fantastic restaurant, wonderful restaurant, fabulous restaurant, awesome restaurant 모두 다 좋습니다. 자, 이 단어들 플러스 제가 보너스 표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너스 표현은 뭐냐면 fancy라는 단어를 그냥 한번 살려볼게요. fancy restaurant. 이것도 참 많이 쓰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요. 오늘 이제 저녁에 뭔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옷 되게 잘 차려입고 가는 것 있죠.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냥 이렇게 막 샹들리에 있고 좀 우아한 노래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그냥 fancy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뜻과 상관없이 한국으로 물 건너오면서 너무 흔하게 일상에서 쓰이다 보니까 뜻이 좀 고급스러운 뜻이 많이 달아져서 굉장히 평범해진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말에선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펜시 용품 또는 펜시점 할 때 이거 들어왔죠. 같은 단어였어요. 이게 좀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물 건너와서 남의 나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는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원래 뜻이 그래요. 자, 다시 나는 남자친구한테 근사한 레스토랑에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한 거면은 여기다가 ask에서 asked까지 한번 살려볼게요. 자, 어떻게? I asked my boyfriend to take me to a fancy restauran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이 정도 하면요. 이 남자친구가 뭐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좀 뭐 소원을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이제 뭐 서운해가지고 한번 폭발하는 거죠. 자, 그때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너한테 근사한 레스토랑 한 번만 데려가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폭발할 때 하는 말투가 told예요. 물론 이 told는 곱게 그냥 내가 이렇게 했잖니, 내가 말했잖니 이 정도 수준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told를 쓰면 돼요. 자, 내가 너한테 근사한 레스토랑 한 번만 데려가달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told you to take me to a fancy restaurant. 또는요. 엄마가 너 보고 방 청소하라던데 이러면서 이렇게 깐족깐족할 때 자,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Mom told you to clean your roo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지금 이 패턴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우리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은 바라는 이 말투만 중요한 거고 자기는 입만 나불나불 대고 바라거나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기를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그냥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아이가 따로 있을 때 표정이 안 좋고 땀도 흘리고 있어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 패턴을 쓴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패턴들을 우리가 익히는 건 같이 했는데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이 있는데 너는 내가 조용히 해주길 바래? 질문이면은 요 앞에다가 두자 하나, 두나 더즈 같은 뉘앙스 질문 그거 하나만 붙이시고요. 요 패턴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너는 내가 이 패턴이 아니라 너는 네 여자친구가 아니면 네 남자친구는 네가 이렇게 주인공 출연자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요거 잘 생각해서 한번 문장 다 만들어 보시고 다 만드신 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우리 풀이를 계속 이어서 할게요.